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자, 시사논평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을 통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기만하고 기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로 그냥 남기고 싶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자, 이 예술인들에게 월 120만원씩을 주면서 그들이 활동한 것은 박정희 조롱하는 전시회, 또 민노총 집회 참석, 뿐만 아니고 동료 예술인 결혼식 참석, 이러한 것들을 예술 활동으로 보고, 활동비를 120만원씩 수령했고, 또 이것을 지급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져서 정말 국민들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지우고 문재인 좌파 권력들, 주사파 이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되기 위해서 저지른 짓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보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되기 위한 그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7일 이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자, 이 간담회에 이렇게 초대한 사실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듣보잡도 못한 그러한 그 연예인들을 이 탄압하거나 또 뭐 그것을 방해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좌파와 또 우파의 단체를 그냥 구분해 놓은 걸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그 감옥에 보내는 이 정치 보복을 일삼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기업과 각종 기관에 파견된 예술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활동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조롱 전시회를 참여하고 민노총 그 집회 지지 발언, 또 동료 결혼식 참석 등의 명목으로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결국은 이 보수파의 역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정말 추악한 짓거리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이 그 직업 역량 강화라는 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이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결혼식을 동료 연예인 결혼식을 참석하고 민노총 집회에 그냥 지지 발언 잠깐 짧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조롱 전시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 이들에게 12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가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자, 1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활동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규정지은 이 민족문제연구소 광주 지부에 파견된 예술인 5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친일 청산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전시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들 보고서에서 12월 26일은 친일 청산하기 딱 좋은 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 10월 26일 이 서거일을 친일 청산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그들이 표어를 내세운 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기 위한 그들의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보수의 역사를 지워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추악한 짓거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월 26일을 김재규 이 페르나에 의해 총탄에 의해서 돌아가신 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아냥하고 조롱이라 하듯이 탕탕절이라고
그들은 그것을 탕탕절이라 기념하면서 이 민족문제연구소와 광주의 예술가들이 김재규 의사의 이 총에 독재자가 처단된 날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날을 그들은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게 되면 120만 원씩을 받아간 겁니다. 해당 행사는 광주 민족미술인협회 소속 작가 10여 명의 이 회화 조각이 전시되는 행사였었는데 파견된 예술인들이 이 행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고서에는 기재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활동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현재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이 복지재단뿐만이 아니고 민예총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조직들이 카르텔처럼 좌파들이 다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또 2020년 이 민주노총 서울 일반 노조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활동 보고서에 노원구 서비스 공단 집회 현장에 또 참가합니다. 자, 중간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예술인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짧은 지지 발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동료 예술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예술 활동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이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동료 예술인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파견 활동으로 예술인 파견 활동, 예술 활동으로 이렇게 기재하고 돈을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술복지재단은 해마다 150건가량의 부실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경고 조치는 했지만은 활동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경고 조치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민예총 또 예술복지재단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클릭으로 전환하는 우클릭으로 가는 연예인들이 없습니다. 왜? 먹을 게 없는 거죠. 내가 우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파의 성향이면서도 좌파 활동에 가야 출세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연예인이라고 우리가 하죠. 다 좌클릭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은 해마다 예술인 1000여 명을 선발을 해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인당 활동비가 월 120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혈세가 대한민국을 좌경화하는데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또 주사파의 이념을 심는 그러한 일들로 예술인들이 활동하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김문수 씨의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2년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7년형, 이런 것에 비한다면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거죠. 총살감.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보수 우파가 좌파들의 먹이사슬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비정상화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또 이 보수들은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그러한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은 반드시 이 사법적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